반갑습니다. 4월 8일 화요일 마감 시황입니다. 자, 시장은 상승폭을 반납하면서 마무리가 되긴 했는데 크게 부담되지 않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 목적은 상승보다는 저점을 확보하는 거, 다시 반등할 수 있는 기회를 잡아내는 거, 그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더 이상 하락하지 않고 일단은 소폭 상승 마무리된 거, 이 부분은 우리가 긍정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문제는 이제 그 외국인들 매도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얘기인데, 자, 왜 이렇게 파는 걸까라고 생각을 좀 해봐야 될 필요가 좀 있어요. 공매도에 대한 부분도 당연히 있겠습니다만, 정말로 안 좋아서 파는 것인가, 아니면 일시적인 부분들인가, 이런 부분들 좀 고려는 해야 되겠죠. 단기적으로 차익 실현이 들어가는 걸 수도 있고요. 지금 만기일에 대한 부담감을 좀 가지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오늘까지 팔고 내일부터 매수가 들어올 것인지 그 부분도 같이 체크해야 되겠고요. 자, 하나그룹주의 매수세가 좀 들어왔죠.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그 다음에 하나오션, 이런 것도 오늘 강세 보이면서 매수세 유입되는 게 확인이 됐고요. 그에 따라서 이제 방산이나 조선, 그 외에도 오늘은 올라간 종목군도 제법 많이 있죠. 하지만 여전히 경계심이 장세에서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 이런 부분들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특정 종목군으로 또 몰릴 수도 있어요. 그동안 잘 나갔었던 종목들이거나 또는 이제 특정 테마군, 이런 쪽으로 매수가 몰릴 수 있기 때문에 대형주가 조금 시들해지게 된다면 그쪽에 조금 더 매수가 강하게 몰릴 수 있겠죠. 시장은 분위기가 괜찮아지고 있어. 그런데 대형주는 못 가고 있어. 그렇다면 개별주 쪽으로 움직이는 게 당연한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 부분들이 일단 나와 있는 거고요. 차트 한번 보도록 하자고요. 자, 종합주가 지수 내용 살펴보시면, 자, 코스피 지수가 일단 2334포인트입니다. 2400포인트 돌파는 실패를 했고요. 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공간은 여기죠. 자, 오늘 음봉이 좀 떨어지면서 분위기가 조금 살짝 안 좋았는데, 요거 내일 반등치고 올라가면 상관없습니다. 그 큰 의미 없고요. 자, 중요한 거는 이 갭이거든요. 갭으로 나온 이 구간인데, 2400포인트를 기준점에서 나타난 이 갭 구간을 어떤 식으로 뚫고 넘어갈 것이냐. 지금 가장 좋은 거는 갭으로 뚫어주는 거거든요. 갭으로 이 갭 구간을 뚫어버리게 되면 여기가 아일랜드 갭이 나온다 그랬죠. 그래서 섬골 반전이기 때문에 반등 패턴이 굉장히 강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아래쪽 지지선도 강하고요. 자, 근데 과연 갭으로 뚫어줄 만한 재료가 있겠느냐인데, 자, 미국이 지금 내일 관세를 이제 시행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부분이 시행되기 전에 뭔가 이슈적인 부분으로 조금 더 나올 수 있겠는가, 그런 것들이 이제 갭 상승에 대한 요소가 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나스닥도 일단은 하락을 좀 멈추는 상태에서 그런 부분들을 보고 반등이 나와준다면 괜찮을 수도 있겠죠. 자, 그 다음에 12일인가요? 이번 10날이죠. 이번 주 목요일인가? 그 시점에서 이제 그 CPI 지표 발표가 되는데, CPI 지표는 일단 긍정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확인했을 때, 이 관세에 대한 부담감을 얼마만큼, 조금 이제 축소시켜 줄 것인지, 그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 관점이 되겠습니다. 오늘 분봉 상황에서 보시면 오후에 계속 밀렸고요. 저점 라인 때 지지가 됐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만, 계속해서 밀려 내려왔다는 거, 오르지 못했다는 것이 조금 부담되는 내용입니다. 자, 코스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상승 진행됐다가 11시, 12시경부터 툭툭툭 떨어져 가지고요. 아래쪽으로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둘 다 모양은 일단 나쁘진 않은데 뚫어서 올라갈 만한 그런 재료가 과연 시장에 존재하겠는가라는 부분들이죠. 지금으로선 보이지 않죠. 근데 시장에 이런 존재감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라면 주가가 제법 큰 폭으로 오를 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참고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갭 상승이 나오는 그 구간을 한번 기다려보는 게 필요할 것 같아 보이죠. 자, 그러면 수급 동향 보시면 오늘 수급에서도 6천억 넘게 매도가 나왔습니다. 다만 매도가 좀 줄었다는 거, 선물 쪽에서도 매도가 나왔지만 선물 매도 좀 줄었다는 거, 그런 정도가 좀 위안적인 요소가 아닐까 생각되고요. 금융투자는 지금 1시 반경부터 매도를 멈췄고요. 그 다음에 연기금은 오늘도 매수 1,000억 원 정도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연기금은 대형주 쪽만 매수하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매도를 어느 정도 상쇄시키는 그런 경향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따지고 보면은 나쁘진 않은 것 같은데 라고 볼 수가 있겠고, 중요한 건 이 외국인의 매도가 언제 멈추느냐죠. 뭔가 호재성 재료가 나오거나 긍정적인 방향성이 움직이게 되면 바로 진입이 되긴 할 텐데, 아직까지는 그런 부분에서 경계심을 더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총 상위 종목들 살펴봐야 되겠죠. 자, 오늘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0.56% 상승 마감이 됐는데, 지금 넥스트레이드에서는 조금 더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하이닉스도 2.85로 마무리됐지만 넥스트레이드에서는 조금 더 올라가는 형태로 마무리되어 있고요. 자, 그런 형태인데, 그 외에 종목군들 보시면은 지금 들쭉날쭉하는 모습이죠. 오늘 주목을 받을 수 있는 것은 하이닉스 정도, 그 다음에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현대중공업, 이렇게 조선
방산 이런 쪽이고요. 은행주도 많이 빠졌고 네이버도 많이 빠졌고 이렇게 됐습니다. 네이버는 조금 모양이 더 안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현대모비스도 오늘 좀 하락세가 있었고 신한지주 하락세 이렇게 은행주들의 낙폭이 계속 커질 것 같은 느낌이에요. 약간 주의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오션 오늘 반등세 좀 있었죠. 한국조선해양 조선주들이 대체적으로 좀 올랐습니다. 다만 추세는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반등이 계속 연결고리를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걸 참고하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카카오도 오늘 빠진 거 보니까 인터넷 관련해서 뭔가 안 좋은 소식들이 좀 있는 것 같아 보이고요. 은행주도 마찬가지. 네, 드문드문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잘 나갔었던 종목들이죠. 네, 현대일렉트릭이라든지 조선주라든지 이런 것들 그동안 잘 나갔었던 종목들 강세를 좀 보였던 종목들 위주로 오늘 상승이 조금 이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이런 종목군들이 한 번에 죽지 않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들을 많이 보여주거든요. 연속 반등으로 치고 올라가면 괜찮긴 한데 기술적 반등으로 마무리된다면 조금은 아쉬울 수 있을 것 같다 판단이 좀 드네요. 그 부분들 체크하시면 되겠고, 자, 코스닥 쪽 살펴보시면 알테오젠, 에코프로비엠 이쪽은 뭐 다 좋았네요. 근데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오늘 추가 하락이 좀 일어났고요. 삼천당 제약 또 빠지는 모습이었죠. 그 외에는 뭐 특별하게 문제될 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코스닥 쪽에서는 대체적으로 코스피보다는 좋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특별하게 주가가 많이 빠진다거나 그런 형태의 느낌은 없었던 것 같아 보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등락 현황 한번 볼까요? 오늘 등락 현황에서는 오른 종목은 제법 있을 것 같은데 수익률이 나한테 왔을런지 한번 봐야 되겠네요. 553개 종목이 상승이고요. 343개가 하락입니다. 그래서 일단 매수 쪽이 좀 더 우세하죠. 네, 우세한 모습이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1085개 상승에 949개 하락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전체적으로 이제 매수가 우세하기 때문에 오늘 수익이 좀 나왔겠는데 라고 생각을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아 보입니다. 자, 상승률 볼까요? 에르코스 대형 포장 대체적으로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ETF가 좀 빠졌네요. ETF 좀 빠지고 저기 그 정치 테마주들 위주로 오늘 좀 많이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시총 상위를 보시면 이 시총 가격이 되게 작습니다. 1000억대 뭐 몇백억대 이런 식이라서 실질적으로 건드려서 대응하기가 좀 애매한 종목들 굉장히 많았죠. 급등한 종목들이 그런 쪽에 많이 있었다. 그 다음에 이 정치 테마주들이 그동안 빛을 못 보고 있다가 조기 대선 나오니까 갑자기 튀어 올라가는 그런 형태의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테마를 만나서 그동안 계속 죽어가던 애들이 튀어 올라가는 그 형태죠. 그래서 물려있던 분들이 탈출하기 괜찮은 타이밍이라고 판단되고요. 뭐 추가 매수나 이런 대응 쪽으로 가시는 것도 단기적 접근이라면 문제는 없을 것 같아 보입니다. 다만 이제 정치 테마이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어떤 상황으로 변화가 있을지 모르는 거죠. 이 부분들을 항상 조심해서 다루셔야 된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그래서 오늘도 9% 이상 상승한 종목 굉장히 많았어요. 126개 종목의 상승이고요. ETF를 제외하면 ETF가 제법 많거든요. 한 80개 정도 오늘 올라오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자, 쭉 내려볼게요. 오늘 5.98까지 올라가 있고요. 네, 3빌리언까지 해서 5.98% 상승. 근데 오늘 많이 올랐어도 어제 내린 것을 다 회복하는 그런 형태의 느낌들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네. 자, 하락률 살펴볼게요. 여기는 이제 ETF 쪽 매도가 좀 많고요. 안랩, 크게 떨어지네요. 큐라티스, 써니전자, 안철수 관련주가 조금 안 좋은가 봐요. 제가 이상한 말 해서 그런 건 아니죠? 네. 3일 등등등 있었고, 오늘, 20개 정도 종목이지만 ETF가 굉장히 많이 보이죠? 그래서 실제로 떨어진 거는 한 대여섯 개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 보입니다. 자, 하락폭은요, 2.40. 그럼 5.98이니까 6. 한 3.5% 정도, 네, 잡히겠네요. 그죠? 플러스 3.5% 정도. 이거는 정치 테마주를 건드렸을 때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조선이나 방산 이런 거 갖고 계시면, 그 정도 충분히 올라왔을 것 같아 보이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일단, 네, 상승은 하긴 했어요. 근데 1% 정도 될 것 같은데, 1% 남짓, 0.5에서 1% 정도, 대충 그 정도 나올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올라갔으니까 된 거죠. 네, 올라갔으니까 된 거다. 이렇게 판단하실 수 있을까요? 네. 뭐 어쨌든 네, 지수 저점 포인트는 좀 잡아놓은 거 아니냐, 반등 좀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은 좀 해볼 수는 있겠습니다. 자, 매매 동향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관적 움직임은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매수 많이 들어왔어요. 알테오젠, 하나오션, LG에너솔루션, 삼성바이오로직스, ABL 바이오, 현대중공업, 에코프로비엠 이런 정도로 뭐 조선주, 2차전지 이런 쪽, 그 다음에 그 코스닥 바이오 종목들 이쪽으로 매수가 들어왔고요. 매도는 네이버를 가장 많이 팔았네요. 네이버 많이 팔았고, 그 다음에 삼성전자 그 하이닉스도 팔았고요. 은행주, 그 다음에 두산 에너빌리티, 여긴 또 SDI가 들어가 있네요. 그럼 2차전지 여기서 또 팔았다는 이야기고, 자, 그 다음에 카카오, 현대차, 삼성전기 뭐 등등등으로 오늘 매도가 좀 일어났습니다. 매도 규모가 크진 않지만 일단은 매도가 나왔다는 것을 주목하셔야 되겠죠. 자,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수가 들어왔네요. 하나오션
옵션, 알테오젠 여기 세 개는 지금 같이 사들인 것 같아요. 두산 에너빌리티, 외국인은 두산 에너빌리티를 매수했군요. 그다음에 ABL 바이오도 같이 들어와 있고요. 근데 요거는 상한가 이후에 이렇게 애매하게 풀리면은 주가 좀 떨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거 약간 주의하셔야 될 것 같아요. SK 하이닉스, 삼성화재, 보험주 안 좋습니다. 자,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매도는 삼성전자 2200억 순 매도가 나왔네요. 그다음에 현대차, 네이버,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오늘 매도가 나왔고요. 이거 잘하면 내일은 100만원 깨질 수도 있겠는데 주의가 약간 필요하겠네요. LG에너솔루션, 네. 이 외국인들은 이제 시총 상위 종목들 꾸준히 빼고 있는 모습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중간 종목군들이 올라가면서 지수를 땡기다 보니까 이렇게 시총 상위 종목들 눌러가지고 나오는 그런 형태의 모습도 같이 보이는 것 같다 보여집니다. 자, 이제 외국인들의 의도는 아직 파악되지 않는 것 같죠. 그 다음에 언제쯤 들어올 것인지 아직 파악되지 않습니다. 얘네들은 해외 시장의 상황을 보면서 접근을 할 것 같다는 생각이고요. 매도가 나올 때 이렇게 그 공매도하고 같이 쏠려서 나오기 때문에 약간은 이제 매도 압박이 더 크게 보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 보여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조금은 이제 압박감에 눌리고 있는 상태이긴 한데 이제 만기일 지나고 나면 또 괜찮아지겠죠. 이제 내일 정도면 대체적으로 이제 만기일에 대한 영향이 많이 줄어들게 되기 때문에 내일까지만 잘 버티면 어느 정도 포지션 나올 것 같아 보이고요. 내일은 소폭 상승 정도만 나와도 시장에게는 충분히 반등의 어떤 기회를 열어주는 그런 포인트는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모처럼 좀 편안한 그런 저녁을 좀 보내시면 될 것 같아 보이고요. 시장은 일단 지지선 확보를 했으니까 긍정적으로 조금 더 기다려보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즐거운 저녁 보내시고요. 저는 내일 아침 시황에서 올게요.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